그림처럼 질량 M1, M2의 두 물체가 있는데 이 두 물체의 수평력 Fx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수평면과의 마찰은 없는 상태이고 첫 번째 문제는 만약에 질량이 M1이 2kg인 물체가 즉 2kg인 물체는 M1이죠. 이 아래쪽에 있는 거. 이 물체가 윗방향으로 과속되려면 수평력 Fx는 어떤 값을 가져야 되겠는가? 이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M1이 무거워서 M1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물론 지금 문제에 숫자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M2가 더 무거운 상황인 걸 알 수 있고 또 물체의 수평력을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지금 M2가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도 A로 움직이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고 이때 M1도 가속도 같은 줄에 연결돼 있으니까 가속도 A로 윗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물체에 대한 힘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하는 힘들을 표시해 볼 건데 먼저 중력 표시할 수 있겠죠? FG1, 그다음에 FG2 이렇게. 그다음 방향성은 이 벡터 그림에 나타나 있어서 벡터 표시 자체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줄에 매달려 있는 경우에는 각 물체마다 이렇게 줄에 의한 힘이 작용되죠. 또 이 줄은 줄 사이에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줄 사이에 어떤 물체, 또 다른 물체가 작용하거나 즉 힘이 어딘가에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줄 안에 있는 힘은 같은 크기를 가질 겁니다. 따라서 같은 크기의 기호로 장력 T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물체는 어떤 면에, 수평면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면에 놓여져 있는 경우에는 면이 받쳐주고 있는 힘인 수직항력까지 고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물체에 대해서 힘을 모두 표시해 보았고, 다음 축을 설정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볼 건데, M1 같은 경우에, 1번 물체 같은 경우에는 Y축 방향으로만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 방향에 대한 것만 고려를 해주면 되고, 2번 물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는 방향이 X축을 만약 오른쪽 방향, Y축을 윗방향이라고 둔다면 X축, Y축 성분이 모두 존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엔 X축 따로, Y축 따로 운동 방정식을 적어 주어야 되겠는데요. 먼저 1번 물체에 해당되는 운동 방정식을 써보겠습니다. 운동 방정식을 쓸 때 가속도의 방향, 윗방향을 플러스로 두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힘에 대한 걸 먼저 써야 되겠죠? 플러스 t 윗방향이니까 플러스 t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는 중력 마이너스 m1g는 F는 ma를 쓰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른쪽은 m1a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a를 쓸 때도 부호를 고려해 줘야 하는데 윗방향이 플러스고 가속도도 윗방향이니까 플러스 m1a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자, 이번 물체에 대한 F는 ma식을 써볼까요? R자 힘을 모두 표시해 주어야 하는데 X축 방향으로의 R자 힘은 오른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fx, 그다음에 왼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마이너스 t, 이 두 개의 힘을 더했을 때 m2a가 됩니다. 이 식을 식 2번으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식을 쓰면 되겠는데요. y축은 수직항력과 중력이 있네요. n-m2g는 0, 3번식으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각 물체에 대해서 F는 ma, R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라는 운동 방정식을 모두 써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해결을 해보면 이 물체가 윗방향으로 가속되려면, 즉 M1인 물체가 위 방향으로 가속되려면 fx는 어떤 값을 가져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가속도가 우리가 표시한 방향대로 가려면 힘이 얼마가 되어야겠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가속도가 0보다 큰 값을 갖기 위한
fx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식 1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 건데 우선 식 1에서 장력을 미리 계산을 해두면 장력은 m1g 플러스 m1a입니다. 이 장력을 다시 식 2에다 대입을 해볼 건데요. 식 2에 대입을 해보면 fx 마이너스 m1g 마이너스 m1a는 m2a 이렇게 됩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fx는 얼마냐라는 것이니까 식을 fx는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fx는 m1g 플러스 a로 묶으면 m1 플러스 m2a 이렇게 됩니다. 조건에 만족하기 위해서 이 가속도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려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가속도의 방향이 되기 위해서 a가 0보다 크면 되는데요. 그 말은 fx의 범위는 a가 0이다 그러면 m1g가 될 테니까 따라서 m1g보다 같거나 큰 값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질량이 2kg,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가정을 한다면 fx는 20N보다 같거나 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1번의 답은 fx가 최소 20N 이상의 값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장력이 0이 되려면 fx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자, 장력이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번 문제에 t가 0이 되는 것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t가 0이 된다는 걸 운동 방정식 중에서 식 1에 대입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a에 대한 정보를 주죠. 0-m1g는 m1a이니까 따라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g가 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걸 다시 식 2에다 넣어서 fx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까요? 자, 그럼 fx는 t 플러스 m2a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장력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fx는 m2a가 될 거고 장력이 0일 때 a는 마이너스 g이므로 따라서 fx는 m2g가 됩니다. 문제에서 질량과 다음 중력 가속도를 알려줬기 때문에 각각 값을 대입해보면 8kg 곱하기 10을 넣어서 마이너스 80N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끈의 장력이 0이 된다라는 말은 마치 M1인 물체가 아래로 자유낙하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위로 끄는 힘이 없으니까 아래 방향으로 자유낙하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아래 방향으로 자유낙하한다는 것은 가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g의 가속도의 크기를 갖는다라는 거죠. 즉 a가 이제 마이너스 g가 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가속도 a가 마이너스 g가 되려면 fx라는 힘은 즉 m2 물체가 이렇게 가속도 마이너스 g로 왼쪽으로 이동하려면 fx는 마이너스 80N이니까 이 방향, 왼쪽 방향으로 80N의 힘의 크기를 주어야만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와 크기가 같아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